매월 30만 원씩 꼭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90세까지 월 3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0세부터 60세까지 투자를 했다고 했고 연금저축에서 굴린 사람이 60세에 5억 9천을 찾을 수 있어요. 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90세까지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370만 원씩 쓰면 78세까지 쓸 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는 게 13년이나 돈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월 370을. 연금저축 펀드 하나로만 월 37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네. 그 100, 그럼 470. 만약에 IRP도 했다. 거기서도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연금 월세 500만 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남숙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쓰고 모으는 데만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너머의 것, 돈을 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축만 해서는 미래 준비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요새는 은퇴 이후에도 돈을 어떻게 하면 굴려서 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 돈을 굴리는 방법, 그리고 연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 진심이시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책을 쓰고 알리고 계신 분을 모셔봤는데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저자 김성일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 스테디셀러 작가로 유명하시지만 오늘 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업라이즈 투자자문에서 연금투자연구소의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자산배분, 연금투자 관련된 책을 지금까지 한 7, 8권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투자 자문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서비스가 있어서 그것도 올해 론칭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가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좀 설명해 드리고 왜 투자가 좀 필요한지 그런 것도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책을 보면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연초에 빚을 내서라도 꼭 이거는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잘못 들으면 빚 내서 투자해라 약간 이런 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빚을 내서라도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꼭 아셔야 돼요. 연금저축 IRP에 합해서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네. 16.5% 혹은 13.2% 돌려줘요. 즉 연말정산 저희 하면 계속 세금 뱉어내거나 뭐 하잖아요. 네. 그때 900만 원은 내 계좌에 내가 넣었는데 정부에서 잘했어. 너 노후 준비 잘했으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혜택을 줄게. 148만 원 혹은 118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받을 수 네,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깜빡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네. 그걸 소급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 해에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상황 봐서 넣어야지 하다가 이제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매달 하셔도 돼요. 매달 나눠서 뭐 75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저는 연초에 다 넣어요. 당연히 900만 원이 목돈이 없을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대출 받아서 넣어요. 그럼 대출 이자 나가잖아요. 대출 이자가 뭐 7%, 8% 혹은 적으면 뭐 5%대 나갈 수 있는데 연말에 세액공제를 16% 받잖아요. 대출 5%짜리 받고 세액공제 16% 받으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예금이나 예금성 상품에 그냥 넣어놓고만 있어도 네. 이익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 대출 받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을 받으면 제가 1년 동안 이거 계속 갚을 거잖아요. 네. 그 동안에 제 주거래 은행의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돈을 쓰고 싶은 일은 너무 많잖아요. 네. 돈 써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때 이제 핸드폰을 보고 나 아직 마이너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런 행동 장치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연금에 납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아파트를 사면 보통 네. 다 대출 껴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 원리금 먼저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잖아요. 그 절약의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연금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도 네. 좋다. 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효과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하면은 연금 저축, IRP, ISA. 흔히 이 연금 삼총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간략하게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개 계좌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네. 무조건 외워야 되고 네. 연금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요. 뭐 어린 자녀, 저희 아이도 연금저축 가입되어 있고 네. 직장이 없는 저희 아내도 이제 연금저축 가입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계좌고 IRP는 직장인만 개설이 가능해요. 저희 아이나 아내는 IRP 개설은 안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IRP 개설하시면 되고 이 두 개의 계좌의 합산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148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부부가 같이 하면 300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오. 그러면 해외여행 그 돈으로 가세요. 네. 뭐 가구 바꾸고 싶으면 그 돈으로 바꾸시고 3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돈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고 그걸로 쓰는 거니까 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900만 원 이미 저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쓰는 거는 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 꼭 납입하셔서 세금제 받아라. 네. 그리고 ISA는 종합절세통장이에요. 종합절세통장이라서 목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ISA는 연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준비 자금 혹은 결혼 준비 자금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자금들 목돈 굴리기 할 때는 ISA가 굉장히 좋고 ISA가 만기가 되면 의무 기간이 3년인데 만기되면 또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어요. 한도 때문에 못 넣는데 그걸 또 풀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쓸모가 많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세 개 계좌는 그냥 암기하시고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넣다 하더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제 저희 학생 때 이제 주입식 교육 마냥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은 이 연금 삼총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보통 연금 삼총사 혹은 절세 삼총사라고 하는데 네. 셋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군요. 네, 버릴 게 없고 네. 이 세 개가 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IRP가 가장 좋은데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납입 한도를 해결해 주는 게 또 ISA예요. 그래서 셋 다 해야 돼요. 셋 다 개설하시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저축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찔끔찔끔하세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아니 않아서. 무슨 100만 원을 저축해 막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미래에 나도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미래에 나도. 근데 미래의 나를 보통 남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신경 안 쓰는데 실제로 은퇴를 할 때 돼야 내 바로 위에 선배들이 퇴직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봐야 그때가 뜨끔뜨끔해서 이제 50대 넘어가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미리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이 계좌 3개를 다 만들고 저축을 시작하세요. 투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저축만이라도 이 계좌에서 해야 돼요. 은행 예금하면 되지 않아? 은행 예금은 15.4% 세금이 나가요. 이자에서. 근데 ISA는 세금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200만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해줘요. 그래서 세금 차이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이 세 개를 설사 안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있어요. 네, DB형, DC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네. 요거를 DC형으로 해서 혹은 DC형으로 이미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DC를 잘 굴리셔야 돼요. 정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도 만들었는데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의 90% 이상이 되어 있어요. 신경 써서 이렇게 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축할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DC형이라도 굴리시라고. 그것만 잘 굴려도 은퇴 준비 된다. 왜냐면 한 달치 급여 수준이 DC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꾸준히 잘 굴려도 은퇴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 자기가 굴리는 거니까 DC부터 잘 챙겨라. 그 다음에 이 절세 삼총사 다 만들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세 삼총사 플러스 퇴직연금 DC형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특히 국민 절세 계좌라고 하죠. ISA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저는 봤거든요. 네. 올해 또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이었는데 네. 내년에 법이 바뀌면 4천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200, 400이었는데 500, 1000으로 바뀌어요. 200, 400이라는 거는 직장인들은 일반형을 만드는데 그게 한도가 200인데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까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 500, 1000 비과세 한도도 늘려주고, 그래서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좋은 장점을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ISA에서는 일반 주식 매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도 ISA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배당금은 15.4%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ISA에서는 절세가 돼요. 200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거 9.9% 분리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시거나 이런 분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ISA를 적극 이용하시고, 또 ETF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ETF 매매 차익도 국내 주식형을 빼면 다 매매 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 세금이 나가요. 일반 계좌에서 하면 굉장히 세금이 큰데 ISA에서 하면 굉장히 아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절세 계좌 ISA 무조건 가입. 가입하면 또 공부가 돼요. 맞아요.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공부가 돼서 ISA도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ISA 계좌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또 여러 개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ISA는 네, 우리나라에서 계좌를 딱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네, 은행이든 뭐 증권사든. 한 네. 개만. 네. 예. 뭐 금융회사별로 여러 개 못 만들고 하나밖에 못 만드는 대신에 이 계좌를 옮길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네. 2개 이상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IRP는 금융회사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2개 만드는 것도 괜찮냐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 받잖아요. 그 퇴직금을 IRP 통장에 넣어줘요. 그 퇴직할 때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로 넣어주는데 그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이 재원하고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은 IRP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굴러가서 나온 수익금 이게 세금이 다 달라요. 인출할 때 네. 세금이 달라서 보통은 세금이 적은 것부터 인출하게끔 정부에서 가이드가 있고 네. 그 금융회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줘요. 근데 IRP는 단점이 뭐냐면 계좌를 쪼갤 수가 없어요. 계좌 안에 돈이 뭉쳐 있으면 쪼갤 수가 없고 한 번 해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받았던 거 네. 은행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용 IRP에 넣어놨고 제가 납입하고 굴리는 건 또 다른 계좌에 해놨어요. 그러면 중간에 혹시나 인출할 이슈가 생길 때 둘 중에 하나만 해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네.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져가고 IRP도 2개 가져가도 괜찮다. 근데 퇴직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IRP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굳이 번거롭게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돈을 벌고 또 모으고 굴리는 거 이 세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는데 연금 준비에는 어디에 핵심이 있다고 보세요, 작가님?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출도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은 인출에 전혀 관심 없어요. 아직 멀었으니까. 네. 근데 50대 넘으신 분들은 다 관심 있어요. 이걸 어떻게 꺼냈어야 세금도 효율적이고 돈이 마르지 않게 계속 쓸 수 있을까? 요거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게 연금 계좌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 연금 계좌에 저축을 하면 네.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굴릴 때 일반 계좌에서 하면 ETF 매매 차익에 15.4% 세금 내는데 여기서는 과세를 밀어줘요. 나 지금 안 내도 돼, 세금. 계속 네가 굴려. 세금 낼 걸 굴리면 그게 수익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과세를 밀어줘요. 연금 받을 때까지.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인출을 할 때 세금을 5.5에서 3.3%만 돼요. 저율 과세. 이런 혜택이 다 있고 네.
그리고 인출하면서도 요즘에 이제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인출하는 동안에도 이 계좌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달 유튜브 채널에서 연금 계좌 수익률을 공개하고 계시던데요. 수익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현재 작가님의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할까요? 계좌 인증을 한 지는 이제 5년 반이 넘었는데 네. 계좌 인증을 한 이유가 제가 2019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처음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판을 또 낸 거고요. 2019년 1월에 계좌를 만들고 3개 다 만들고 납입하고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 보시는 분들도 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약간 이런 목적으로 계좌 공개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벌써 이제 5년 반이 넘었고 금액도 뭐 억 단위가 훨씬 넘어가고요.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IRP 계좌 같은 경우에 5년 7개월 됐는데 누적으로 65%, 와우, 네. 연한산 수익률로 9.4%, 그리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한 12.9% 이렇게 이제 수익률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네. 좋은 시절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2022년은 굉장히 마이너스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매달 하는 계좌 인증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하락도 원래 다 있는 거거든요. 투자에서 플러스만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 마이너스 나는지, 그럼 나의 대안은 뭔지, 이런 걸 계속 이제 제 유튜브에서 계속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1년 동안 한 15% 이상 수익이 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3%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아 원래 이렇게 나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손실 나면 또 막 억울해해요. 그게 아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평균이 뭐 7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계좌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제 결론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내용은, 과정은 난 모르겠고 결론만 보여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 마연골 개정판에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종목이랑 비율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랑 똑같진 않아요. 근데 같은 컨셉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 왜 이렇게 했지? 왜 주식을 반을 넣었지? 왜 금을 넣었지? 국채를 또 왜 이렇게 했지?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거든요. 네. 떠먹여 준다고 해서 그냥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계좌도 그렇고 제 아내 연금도 그렇고 제가 만든 자문 상품에 가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가입하고 자문 상품과 동일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자문 계약자들과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계좌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궁금하면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사지 마시고. 네, 빌려서 보시면 이제 아 이렇게 했구나, 요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 보면 힌트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요, 매월 30만 원씩 꼭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90세까지 월 3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이 책에서 이제 사례를 들었어요. 네. 30세인 세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한 명은 아 투자 난 모르겠다, 귀찮다, 그래서 예금을 한 경우. 네. 그리고 한 명은 야, 연금에 넣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다 돈 뜯어갈 거야. 아니면 세금 폭탄 맞을 거야.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신 분, 그다음 한 명은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 분. 근데 투자는 둘 다 뭐 책에 나와 있는 K-올레더라는 이름의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고, 네. 30세부터 60세까지 투자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았겠죠. 한 명은 세액공제 받은 걸 또 재투자했다. 네. 해서 이렇게 굴렸다고 했을 때 연금저축에서 굴린 사람이 60세에 5억 9천을 찾을 수 있어요. 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왜냐하면 기간이 30년이잖아요. 네. 근데 복리가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9천이 되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 연금저축에서 연간 인출이 1,500만 원보다 적어야 네. 연금소득세를 내서 좋은 건데, 그거보다 많이 인출하면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종합소득세를 다 계산해서 넣었어요.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 정도 받는다 가정했고 그 다음에 가족 배우자가 한 명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를 가정했죠. 연금저축으로 하는 사람 경우에는 1년에 5,250만 원 인출을 하면 세금을 8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세금 800이나 돼? 그렇게 해도 네. 90세까지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미 다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370만 원씩 쓰면 78세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는 게 13년이나 돈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월 370을. 그래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해요. 세금을 다 계산해도.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고 네. 잘 생각해 보면 30만 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간이 30년이었다는 거. 그 투자를 해서 뭐 8%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하나로만 월 37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네. 그 100, 그럼 470. 만약에 IRP도 했다. 거기서도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연금 월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만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에서 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금 월세 500만 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내 거니까 내가 세팅하는 내 연금이죠.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면 은퇴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주 여롭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30은 더 저축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IRP에도 30을 넣어요. 그럼 이 계좌에서 370, 이 계좌에서 370. 60만 원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좀 저축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노후자금 700이 넘잖아요. 네. 굉장히 여유롭죠. 이렇게 그렇죠. 은퇴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네. 나는 30이 아니고 나 벌써 만이다. 난 50이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50이면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30이 아니라 300만 원 저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퇴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저축 양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은퇴 기간을 늘리면 저축을 조금만 해도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서 근데 방법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당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로 현금이 생길 때마다 그렇다면 사 모아야 할 대표적인 ETF 3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가지 추천한 게 가장 좋은데 네. 없어요. 아쉽게도 없고 네네. 제가 3가지 ETF를 책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K-올레더라는 포트폴리오는 네네. 종목이 한 10개 돼요.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헷갈리니까 그러면 심플하게 딱 3개를 이제 추려냈는데 첫 번째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이름의 ETF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는 상품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 상품 하나에. 근데 요것만 가져가면 좀 아쉬운 게 한국 주식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 주식도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대표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걸 같이 섞어요. 그러면 신흥국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 미국 국채, 달러 투자까지 됐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에이스 KRX 금 현물이라는 ETF가 있는데 네. 그거를 추가하면 또 금 투자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 2개 들어갔죠. 그리고 국채 들어갔죠. 금 들어갔죠. 달러 들어갔죠. 5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액이면 포트폴리오 짜기 어려워요. 그 ETF 종목당 단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나씩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서 모으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보시고 떨어지는 것도 보시면서 이 투자도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투자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고 뛰어야 되는데 투자는 그냥 사면 됩니다. 네. 사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 안 오는 그런 종목은 하지 마시고 네. 요 3개를 가지고 가시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세고 뭐 직장인분들 30세인 분들도 있겠고 이렇게 본인의 나이와 개별 상황에 따라 상황이 참 달라서요. 일반적으로 연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이 투자 시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면 내가 넣었는데 시장 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나 안 넣고 있는데 시장이 폭등하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연구를 해요. 뭐 유튜브로 막 봐요. 네. 미래를 맞추는 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아, 내일 날씨가 어떨까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맞추고 싶어 하는데 사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분들 중에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언젠가 맞아요, 이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 오른다고 하면 또 이게 언젠가 맞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배분하는 거죠. 누가 오를지 모르고 누가 빠질지 모르니까 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넣어서 얘가 빠질 땐 얘가 올라주고 또 얘가 빠질 땐 얘가 올라줘서 그러면 얘를 저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르면 또 고가 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를 실천할 수 있거든요. 자산 배분 안에서.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추천을 하고 저도 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마켓 타이밍이 없어요. 나 그거 잘 모르니까 자산 배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점은 지금이에요. 내일 당장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하셔야 자산 배분은 보통 이제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산 배분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네.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그럼 언제가 제일 싸냐? 지금이 제일 싼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자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미래 부의 크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종잣돈 중요하죠. 종잣돈에 수익률을 곱해요. 1 플러스 수익률. 그다음 이 여기에다가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기간이 들어가요. 이게 간단한 반정식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 1억 모을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가장 안 중요해요. 이 셋 중에. 종잣돈, 수익률, 투자 기간 3개가 들어가는데 종잣돈의 크기보다 수익률이나 기간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뭐 한없이 높으면 당연히 코인처럼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수익률이 적정한 수익률 뭐 5에서 10% 수익률이어도 투자 기간이 30년이잖아요. 30제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투자 기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잘 확보를 못 하세요. 근데 시간은 다 공평해요. 종잣돈은 불공평하지만 시간은 공평한데 요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40이시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60년의 시간이 있어요. 네. 워렌 버핏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전 세계 5위 부자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93세거든요. 근데 그분 재산의 90%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재산이에요. 예. 한 14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0세에 100억 있으면 오케이 땡큐 난 은퇴 안녕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 계속 굴렸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90세까지 하니까 복리로 30년이 더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산 배분이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산 배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어떤 게 최고의 전략인가 이거 막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최고의 투자법을 찾아서 헤맬 시간에 일단 간단한 거라도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거 굴러가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그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최고의 투자법을 찾기까지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아무리 자산 배분이어도 아무리 뭐 화려한 퀀트 기법이 적용된 무슨 동적 자산 배분이어도 손실이 안 나는 구간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손실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장기 투자예요. 네, 아무리 자산 배분이어도 손실은 난다. 그렇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그 손실이 수익으로 상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월급의 30%는 저축하셔야 돼요. 미래에 나한테 월급을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아까 30만 원 사례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네, 미래에 나한테 월급을 준다 생각하시고 30%는 저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 김성일 작가와 함께 연금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바로 이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연금 굴리기 이 투자 방법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실천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니까요. 탄탄한 노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